병이사당의 강경입니다. 국가공인 3급 책 3과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한자풀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한자 진흥회 책 참고하시고 보시면 더 유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깨달을 딱자가 나오는데요. 배울학자 모양이 위에가 다한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볼견자를 집어넣습니다. 배움에서 뭔가를 더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깨닫는 것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것이 더 빨리 깨닫게 되더라. 각오, 감각, 발각 이런 말 할 때 쓰죠. 확실히 오감을 느끼면서 눈과 코와 귀와 혀와 이렇게 감각을 살리면서 배우면 확실히 많이 익히게 되죠. 빨리 익히게 되고요. 색일각 한번 볼까요? 돼지 해자를 넓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돼지에다가 칼을 가지고 가서 뭔가 이 돼지의 품종이나 뭐 표시될 만한 내 거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했다라고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돼지의 날카로운 걸로 살짝 내가 새겨놨다. 요즘 짐승 소나 이런 데 보면 귀에다가 마크 띠지 같은 거를 붙여 놓잖아요. 바코드도 찍어 놓고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사할 간자는 여자, 여자 세 개가 되는데요. 간사하다 그러면 보통 여자를 딱 떠올리게 되죠. 여자 셋을 차지하려고 남자들이 간사하다 이렇게 좀 제가 바꿔봤는데요. 남자분들 기분 나쁘신가요? 보통 남자 즉 임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후궁들이나 여자들이 간사함을 드러낸다고 할 때 쓴다고 하는데요. 여찌됐든 간에 계집녀의 부스의 활용이 조금 그렇게 뭐 엄청 지위가 높고 떳떳하고 부귀하고 이런 걸로 쓰지 않습니다. 약간 지위가 낮고 종처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셋을 쓰면서 뭔가 이렇게 모여있는 여자들이고 질투가 많은 여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되는데 우리가 간간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확실하게 좀 쓰임이 그렇게 박진 않죠. 낄끼자 보시면 사람인에다가 두 사람이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사람 두 명이 다시 여기 서 있어서 뭔가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끼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누가 개입했다, 개의라고 마음에 두어 생각해왔다 이런 뜻인데 개의치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두어서 생각하는 걸 개의라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할 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겸할겸자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부분이 손 모양인데요. 손에 벼 두 개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 모양이에요. 한자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손 모양입니다. 벼 두 개를 잡고 있다 해서 겸하다. 벼와 두 개를 손으로 잡고 있다. 겸임하다. 두 개의 직책을 갖고 있다든지 겸용이다.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을 쓴다든지 그림으로 보시면 확실히 빠르죠. 멜게자인데 먼저 이것만 쓰면 실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뭔가 고정 핀을 한 다음에 메어 놓는다는 뜻인데 앞에 사람을 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묶어 놓는다는 건 죄인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일과 여러 가지 말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맺다 여기서 관계를 맺다 멜게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하려면 관계계를 외우면 좋긴 한데요.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앞에다가 사람인을 집어넣어서 사람하고 관계되는구나. 정말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또는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을 때 관계라고 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 서로 매여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을 개자 별표 한번 하고 시작하죠. 정말 중요하고요. 쓰기도 나오고 읽기도 나오고 단어도 나옵니다. 특히 계약서로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문서일수록 큰 계약일수록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에는 아예 고칠 수 없도록 더 세게 새겨 놓습니다. 뭐 문신 새기듯이 정말 새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새겨 놓는다라고 해서 큰 약속일수록 이렇게 크게 계약서를 쓰죠. 큰 문건일수록 저도 첫 집 장만할 때 문서 쓰는데 떨리더라고요. 정말 많은 돈이 오가면서 쓰는 계약서다 보니까 사기당하지 않는 건가 뭐 이거 정말 정확한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크게 계약서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크다를 좀 기억하시면 이렇게 큰 돈이 오갈 때 계약서를 쓴다.
시어머니 고자 나오는데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여자죠. 그리고 나이가 많습니다. 옛골 어른, 옛날 시집 온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시어머니 고자가 고모고라고도 써서 고모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했대요. 그래서 고모가 내가 고모 아들하고 결혼하면 바로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 할 때도 쓰는 단어죠. 버릇간 익숙할 간을 보시면 마음속에 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꿰어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버릇이죠. 우리가 이 습관 고치기가 정말 힘든데요. 여러분도 경의사당 강의 잘 들어보시면 제 말투, 제 습성, 제가 하는 예시들 다 아시잖아요. 버릇이에요, 버릇. 여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관습, 관행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보통 이렇게 버릇처럼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돈 꿰듯이 꿰어 있는 내 몸속에 마음속에 배어 있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얼굴 끝자 보시는데 이게 정말 많이 나와서 제가 그림을 좀 추렸는데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성냥개비를 우물자와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아 올린 이거 옛날에 다방에서 사랑하는 여인 기다리면서 많이 해보셨나요?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렇게 얽어매어 있는 모습이고요. 얘가 들어가면 거의 구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무목을 집어넣어서 나무를 다시 강조를 한 거죠. 잘 짜 올려야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구조를 짜다, 구성을 하다, 뭔가를 체계적으로 물건이나 조직 따위를 착착착착 부분 쌓아 올려갈 때 이런 말들을 쓰는 한자예요. 원래는 나무목 없어도 되는데 나무목을 요즘은 붙여서 쓰고 부스 역할로 하는 한자로 쓰죠. 삼갈근자는 뒤에는 한자가 근이라는 한자에서 근발음을 해주고요. 뭘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삼가라는 말 조심하시오 라는 뜻이니까요. 말을 조심하시오. 그럼 몸을 조심하시오. 그러면 근신이라고 하고요. 특히 모든 것들을 조심조심하고 그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를 해야 되는 걸 근조라고 표현을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삼갈근, 초상집에서 많이 봤던 한자예요. 경계기는 운동 경기 아니고요. 여기다 강조를 했듯이 밭이에요, 밭. 특히 누구 밭이냐? 임금님 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서울 옆에 있는 경기도에 기자가 맞고요. 임금이 사는 수도 사방 500리의 땅은 다 임금 거다. 임금이 관할하는 지역을 경기라 한다라는 게 중국의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으니까 500리 다 하면 전국이 다 임금 거죠. 그래서 약간은 조금 그 크기는 줄어야 되겠지만 이 경기라는 말 자체가 수도권 주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밭전이 운동 경기가 아니라 땅이구나. 그래서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과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경기 서울 주변 땅이라는 뜻이고요. 기호라고 하면 여기 호남 지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읽기 보시면 저번에 제가 이사자 할 때 한번 써드렸는데 이제 둘이 정말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습니다. 하품음자는 입 모양을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말을 엄청 잘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건 남을 속이는 걸 기만이라고 합니다. 속일 만자예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조심하시고 이사자 같은 경우는 이도끼, 키, 바구니 뭐 이런 식으로 이것 이라는 뜻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품음자 들어가면 말하는 거다. 빌릴 때는 돈을 빌릴 때 대여하고 대출할 때 쓰는데요. 대신 돈을 먼저 줍니다. 조개패가 들어가면요. 한자 부수에서는 100%다 돈입니다. 옛날에 귀한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썼대요. 많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다이아몬드가 많지 않아서 희귀해서 비싼 것처럼 그렇게 희귀한 조개 껍질을 돈으로 사용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조개패라는 한자는 돈과 관련된 한자가 되는데요. 돈을 대신 빌려주다, 대차하다, 대여하다 이런 말씀은 발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쉬워요. 도둑도 같은 경우는요. 위에 있는 한자가 합법문자 아까 입이라고 했잖아요. 입에서 물기가 나오면 그게 뭐예요? 당연히 침이죠.
그릇에 정말 맛있는 게 있으면 침을 줄줄 흘리면서 먹는데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을 해 버렸습니다. 돈을 가져가면 도적이고요. 몰래 도둑처럼 들으면 도청입니다. 그래서 도둑인데요. 먹을 거 앞에 놓고 침 아우 정말 먹방 같은 그런 비디오 보면 정말 먹고 싶고, 그래서 먹는 광고, 특히 야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피자나 치킨이 다 밤에 광고하죠. 진짜 먹고 싶을 정도로 침이 꿀떡꿀떡 할 정도로. 갑자기 부딪힐 돌 볼까요? 구멍 열자에다가 개견입니다. 갑자기 구멍에서 개가 나왔습니다. 부딪혔습니다. 돌연 격돌 세게 부딪히는 거, 돌연은 뭐 갑자기 벼랑간 이런 뜻을 가지겠죠. 바퀴run자 보시면 바퀴니까요. 수레가 당연히 들어가고, 바퀴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쉬운 자가 있나요? 륜 발음합니다. 그래서 바퀴륜인데 바퀴는 또 어떻게 하죠? 돌아갑니다. 그래서 차륜하면 저 바퀴고요. 윤작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같은 경작지지만 일정 해마다 여러 가지 농작물을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재배하는 걸 돌려짓기를 윤작이라고 하고, 불가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쓰지요. 만맹자, 성맹자, 맹자맹으로 유명한데 맞이라는 뜻이 있어서 좀 강조해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이버에서 좀 제가 참고한 겁니다. 아들자에다가 그릇인데요. 그릇 위에 올려놓은 아들입니다. 아주 첫째 아들, 대를 이을 맞이입니다. 귀하게 크죠. 그래서 맹자 할 때 맹자맹으로 유명해서 우리가 맹자맹이죠. 진짜는 맞이라는 뜻이고요. 맏형하고 비슷한 한자입니다. 그런데 맏형이 훨씬 많이 쓰죠. 맹랑하다 이럴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맹세맹은 발음 문제로 잘 나오는데요. 밝은 명자만 보고 명발음하기 딱 좋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밝은 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그릇에 물 떠넣고 맹세합니다. 부부가 됐다든지 무엇을 뭘 하겠다든지 뭐 이런 제사를 지낼 때 밝은 해와 떴을 때 아주 날 좋은 날 맹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맹을 맺다, 함께 무엇을 하겠다, 행동을 하겠다는 거고, 혈맹은 보통 뭐 피를 이렇게 찍어서 맹세한다는 뜻이죠. 혈맹, 혈서 쓰면서 맹세하기도 하고요. 피로써 하는 맹세가 훨씬 좀 굳세고 의지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맹세로 좀 보이죠. 모을모를 보시면 없을 막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 힘을 좀 썼더니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한다든지 응모한다든지 정말 사람 모으기 힘들죠. 좀 힘 좀 써야죠. 많이 써야죠. 번모자도 똑같이 모발음을 하는데요. 보통 없을막이 들어간 막발음 하는데 막과 모발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입니다. 또는 틀이라고 해서 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첫 번째 훈음인데요. 나무목을 집어넣어서 어떤 나무로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와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틀을 짜서 법모 똑같이 찍어내듯이 모양을 만들어서 모양이라든지 모범이라든지 우리 법범에서 배웠듯이 이 모범이라는 말 한자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역할모로 옵니다. 무역 자체가 뭔가를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바꾸는 행위의 무역인데요. 바꿀 역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를 약간 제가 변형으로 봤습니다. 원래 문이 열려있는 모습인데 문짝 모양이라고 하는데 토끼묘로 볼게요. 토끼를 사고 싶었습니다. 돈을 줬더니 토끼를 줍니다. 돈을 줘서 토끼 사고 토끼로 돈을 벌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보십시오. 재빠름인 총명할미를 보시는데 앞에가 매약 매자입니다. 매번 어떤 채찍질을 해서 행동을 더 빠르게 하는데 짐승 학대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일들을 좀 상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채찍질을 하여 더 민첩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이러면 안 되죠. 짐승도 살아있는 생명인데요. 예민하다, 민감하다 해서 민첩하다, 재빠르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때리는, 말 달릴 때 이랴 하면서 막 때리는 것 자체가 아프게 해서 빨리빨리 가게끔 하는 행위잖아요. 절대 때리면 안 되죠. 일반 반자 볼게요. 일반 반 시험 잘 나오고요. 왜 그러냐? 보통은요, 이 앞에 이렇게 배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배선, 배함, 배정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배가 아니라 일반 반자를 썼습니다. 배는 여러 사람이 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해서 일반 반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를 저을 때 몽둥이, 그 배에 있는 몽둥이는
배를 젓는 노잖아요. 노가 있어야 배를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를 움직일 때는 이 몽둥이 노를 쓰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공통된 요소 있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두루두루 하면 일반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럼 모두 이런 뜻을 하죠. 아주 비슷한 자 하나 있는데요. 앞에다가 배주는 똑같이 쓰고 위에도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입구로 써버리면 뭐가 되죠? 맞아, 이거 배선자가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반자, 배선자, 선장님 할 때 선자고요. 일반 반은 노예요. 노, 배 젓는 노. 방해할방을 보면 여자에다가 모방인데 모방은 동서남북방 사방방자입니다. 사방에서 또는 한쪽 방향에서 여자가 일에 참견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방해되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아까 간사할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를 약간 낮게 부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뭔가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요. 해를 끼치는 행위, 무방하다 그러면 별로 방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방자를 쓰는데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옆에 와서 도와줄 때 더 방해가 될 때 분명히 있어요. 가변자 쓰라고 하는 문제로 잘 나오고 일상 용어도 많이 나오고 수학 용어에서 변할 때 쓰는 나오는데요. 먼저 단어 보시면 강변, 강가 주변, 해변, 바닷가 주변. 그런데요. 이 한자만 물어보진 않아요. 보이지 않을 면만 물어보진 않은데 이 면 발음이 변을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책받침은 항상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런다고 했죠. 사람이 뛰어다니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봤는데 가장자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를 했나 안 했나 보면서 가운데를 보는데 맨 구석에 있는 가장자리를 막 먼지를 훑고 다니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인데 보이지 않는다 해석이 정말 재밌는데요. 스스로 자자는 사람의 코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한자는 구멍 혈자잖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는 모방인데요. 이렇게 코와 구멍 혀를 쓰면 무슨 자가 돼요? 콧구멍이 돼요. 그래서 콧구멍은 동서남북방 사방에서 보더라도 잘 안 보이더라. 콧구멍이 들짱코면 보이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코를 아래에서 이렇게 잘 봐야 보이지. 언뜻 보면 콧구멍이 다 얼굴에서 처음부터 보이진 않습니다. 들짱코 빼고요. 잘 보이지 않는 곳. 달리분자는 그림을 하면 참 재밌었어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제가 참고한 거고요. 발 보세요. 발이 3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3개예요. 3개, 3개, 열십 3개. 그래서 막 이건 큰 대자는 막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빠요, 바빠요. 사람이 엄청 바쁘게 뛰어가는 걸 뜻하고요. 풀밭을 막 헤치면서 간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동분서주 할 때 쓰고요. 분망, 망자도 바쁠 망이고요. 제가 요즘 뭔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바쁘다를 입에다 달고 살 때가 있어요.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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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달릴 분 보면서 반성을 좀 했네요. 바빠도 바쁘다고 얘기 안 하고 느긋하게 해보려고요.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바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지러울 뿐, 혼잡할 뿐, 볼게요. 앞에다 실 쓰고 나눌 뿐이 발음 역할 그대로 했는데 실을요 계속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잘라서 나눠놔요. 그럼 실을 여러 갈래로 나누면 뭐 헝클어지고 복잡해지고 엉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란스럽다, 내분이 일어난다 해서 어지럽혀져 있는 분자입니다. 살집필자를 잘 보시면 뒤에 있는 거 뱀파긴 한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고기예요. 뒤에 있는 거 뱀파로 보지 마시고 몸기자가 변형된 한자로 나옵니다. 몸기가 변형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서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럼 뭐해요?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서 몸기의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살찐 몸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 비대 쓰는데요. 요즘 현대인 최고의 고민이죠.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몸이 약간 쪘습니다. 벌일사 정말 중요하고요. 별표할게요.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집사자가 여기서 발음입니다.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손에 들고 나와서 버립니다. 취사다 이걸 약간 더 보시면 취하고 버린다인데 나는 삶을 버려서라도 의를 취하겠다라는 사생취의 목숨을 버려서 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과 용기가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생취의죠. 관청서 맡을서 볼게요.
경찰서 할 때 쓰는 한자예요. 경찰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감옥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 그물망자예요.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아래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 경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처럼 촘촘하게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관청, 또는 꼭 경찰서만 쓰는 건 아니니까 관청에는 서로 사람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장님, 과장님, 쭉쭉쭉 국장님까지 올라가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청이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서할서, 어질서, 용서할서로 제일 유명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 마음을 되봐야 된대요. 그래서 마음심에다가 같을려, 그 사람 마음이 한번 되어보다. 아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용서가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아야 자기와 같은 마음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용서가 된다고 하죠. 가끔씩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요.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보라고 막 이렇게 악담하시잖아요. 같이 뭔가 공감해보면 네가 알 거야 막 이런 의도로 하신 건데, 이 용서할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거고요. 공자가 정말 강조하는 거, 인 다음으로 서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유학에서, 성리학에서 최고로 치는 게 이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 얼굴 용자에 용납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쓰는 겁니다. 얼굴을 용서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용납해주다. 충과 서라고 해서 공자가 충과 서를 평생 지키면 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제자들한테. 보낼 수 진짜 잘 나오고요. 별 한 2개 해도 될 정도로. 이건 시험 정말 한 번도 안 빼고 나오는데, 왜냐? 얘가 들어가면 거의 90%가 유인데 얘만 수예요. 예외 외우면 되죠. 얘만 외우시면 되는데, 옛날에 육로와 수로로 물건을 옮깁니다. 그래서 보낸다라고 해서 수레나 배에 실어서 옮기는 작업을 이렇게 보내다, 실어 나르다, 그걸 바로 수입과 수출로 표현하는 한자가 되죠. 그래서 이건 앞에 이게 수레고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배주자의 변형의 달월 아니고요. 배주는 이렇게 쓰는데 부수로 쓰면 달월보다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배주, 이거는 배예요. 배에다 실어 나르다. 말을 타고 가다가 쉬어야 됩니다. 말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좀 힘든가 안 힘든가 이러면서 보는 것을 역마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해서체를 바꿨더니 매울신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지켜보고 있다가 쉬어가는 곳이 여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서울역, 뭐 춘천역 이럴 때 쓰는 역자예요. 도우런자인데요. 도와주는 손 모양입니다. 앞에도 손수죠. 손수가 왼쪽으로 오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맨 위에 있는 것도 위에서 이렇게 짚는 손이에요. 이렇게 있는 것도 손이고요. 이것도 손 모양입니다. 손 부수가 총 다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도와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 그럼 도와주고, 원조, 도와주고. 막귀리자 보시면 벼화에다가 여자를 씁니다. 벼이삭같이 고개 숙이면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여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위임이라고 해서 맡긴다는 뜻이고, 위원, 맡겨서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죠. 위입니다. 위. 넉넉할류, 얘도 보낼 수처럼 정말 잘 나오는 한자인데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오드고요. 옷이 골짜기처럼 품이 남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아주 너그럽다,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해서 진짜 여유, 돈이 많다, 부유 쓰는 한자가요.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옷에 골짜기같이 막 주름도 지고 넉넉합니다. 이런 옷 입으면 정말 편하죠. 아이 어렸을 때 옷을 이제 엄마가, 제가 이제 이뻐가지고 청바지나 멜빵 바지를 사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쁘긴 한데 아이가 되게 불편해해요. 그럼 체육복을 사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넉넉하고 막 늘어나고 고무줄 바지고 오니까 아이가 이제 조금 크니까 청바지나 멜빵 바지 사주면 안 입고 고무줄 바지 주면 그것만 쭉장 입더라고요. 이렇게 넉넉한 품이 있는 게 옷이 좋긴 하죠.
혼인날 인자를 보시면 여자가 의지할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의지하려고 시집을 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부계 사회로 넘어가 버려서 권력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날이니 의지할인도 돼요. 의지하는 행위. 그래서 혼인하는 관계, 인친관계, 혼인 때문에 맺어진 사람들 사돈을 인친이라고 하죠. 편한 일자도 별표 꼭 하십시오. 꼭 교재가 있으면 같이 보시면 참 좋습니다. 토끼 토자입니다. 토끼가 사냥꾼한테 잡혀가지 않고 막 뛰어갔어요. 안 잡혔어요. 와,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안 잡혔습니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편안한 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일탈행위다. 이런 말 쓰죠. 재물자입니다. 조개패는 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금이라는 한자는 순우리말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한자 자체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두 번째가 돈이고요. 첫 번째는 뭘까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두 번째다 해서 재물 자자인데요. 버금 차가 자발음으로 주는 거예요. 자, 자료, 자본. 참 해석이 철학적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첫 번째인 것 같지만 건강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때 돈 가져갈 것도 아닌데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권면할 장, 칭찬할 장, 장학금 장자입니다. 장학금은 아무나 주나요? 장수한테 크게 되라고 팍팍 쏩니다. 장학, 권장 이럴 때 쓰는 장자고요. 베풀장은 성시장으로도 많이 쓰죠. 활을 길게 잡아당깁니다. 벌렸다라는 뜻이 나중에 베풀다라고 써서 외우기가 좀 까다롭게 됐죠. 시험 문제는 이 첫 번째 베풀장으로 나올 건데 벌릴장이 쉽긴 합니다. 활을 길게 벌렸다. 뭐 얼마나 쉽습니까? 주장하다, 긴장하다. 거스를 자 막을 자는 손수의 변형자 그대로 또 왔고요. 근본 조자가 그대로 발음 져서 전형적인 형성자인데요. 손으로 막는 겁니다. 안 돼! 라고 해서 저항하다, 저당 잡히다 이럴 때 씁니다. 도둑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싶은 건 돈입니다. 그리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오랑캐는 다 나쁜 놈 뜻이에요. 도적이다, 도둑도에다 도둑적자고요. 산적이다 그러면 산도둑, 해적이다 그러면 바다도둑이겠죠. 조정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짊어질 임, 무엇인가 책임을 짊어져서 일을 하는데 책받침은 뛰어다니다면 길게 거리는 천천히 뭔가 이루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행동하다 인자예요. 그래서 조정정, 책임진 일을 천천히 해나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정, 휴정, 법정 이럴 때 쓰는데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집이라는 부수를 집어넣으면 뜰정 이렇게 표현했죠. 뜰정자. 또 하나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한자가 제가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느릴련이라고 해서 부분을 좀 하셔야죠. 연장전, 연기하다 이럴 때 연자입니다.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끌제도 발음 역할로 정말 많이 나올 건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오를시 들어가면 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시자가 아니라 얘는 거의 80%가 재발음을 합니다. 손으로 끌어옵니다. 내가 끌어와서 보여주고요. 뭔가를 토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의하다, 끌어오다는 제자입니다. 제목제에도 오를시 들어가는데 제 발음 되잖아요. 조세조는 세금인데요. 옛날 세금을 이렇게 곡식으로 냈고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자, 조세, 조차 이렇게 세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하는 나라, 세금을 정말 안 내고 싶어하는 국민. 그 세금을 너무 오버해서 나게 되면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뭐 다 그렇죠. 자리자자를 보시면 집이에요. 큰 집입니다. 한자에서 작은 집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간머리라고 하는 작은 집이고 이거는 큰 집입니다. 큰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집에 나의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임금이 앉아있는 옥좌라든지 좌석박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상당히 고풍스러운 앉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나 막 길거리에서 앉는 거 아니에요. 중걸준이라고 해서 뒤에 부분에 있는 한자 자체가 준 발음을 해가지고 뭐 많이 보셨죠. 아주 멋진 사람인데 멋지는데 걸어가는 것도 멋져. 연예인 좋아하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수하다, 준엄하다. 사랑에 빠지면 뭐든지 다 예쁘죠. 근데 미우면 걷는 것도 밉죠. 자, 족한 절자 갑니다.
여자가요. 어떤 여자냐면 조카 여자예요. 궁궐에 입궁한다거나 이럴 때 조카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남자가 관직으로 들어갈 때 조카를 데려갈 수도 있고, 내가 궁궐로 입궁을 한다 그러면 또 내 조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의 아기까지 내가 손을 보고 데리고 다닐 수가 있었대요. 후세에 이렇게 종 데려갈 때. 그래서 조카들자 이르지 어디에 도착할 때 내가 데려갈 수 있는 범위 조카 해서 질부, 질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울찬 도와줄 때 뭐니 해도 돈으로 뭐니 도와주면 좋습니다. 돈 또 나왔죠? 먼저 선자가 두 개를 있어서 먼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이렇게 두 개를 쓰면서 강조하면서 돈으로 찬성. 내가 돈을 낸다는 건 그 도와준 거에 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찬성이나 협찬할 때 써요. 빚의 자 같은 경우는요. 사람 인자를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럼 그 빚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그거에 책임지지 않으면 압류 들어오고 나죠. 책임책자 말고 얘를 꾸짖을책으로 하신다면 빚을 안 갚아서 꾸지람을 받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빚 최대한 살면서 앉아야 되는 거죠. 채무, 외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꾀책자를 보시면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 쭉간에 기록을 합니다. 날카로운 도구가 없어서 가시가 난 나뭇가지로 날카롭게 새겨 넣습니다. 그게 바로 계책이고 묘책이고 기록해놓은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런 필기도구도 없고 기록물을 할 수 있는 고대 사회가 아니니까. 널필짝을 볼게요. 손수에다가 돌석인데 돌이 많은 밭에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을 다 갖다 버려야 되죠. 손으로 돌 갖다 버리고 밭을 넓혀갑니다. 땅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개척해 나가고 바다를 뚝을 쌓아서 물 안 나오게 하고 농경지로 만들어요. 그걸 또 간척지라고 하죠. 그래서 넓혀갑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일단은 돌석자 발음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척 발음으로 바뀐 게 조금 어렵습니다. 첩첩자는 그림을 좀 보면 되는데요. 첩이라 하면 두 번째 부인인데 여기 보시면 매울신자는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바늘 모양이에요. 매울신의 약자입니다. 아래만 빠진 거죠. 그리고 여자가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노예 취급을 받는 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첩실, 애첩 두 번째 부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갑치차는 사람인데다 고들직을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조금만 더 명사형으로 보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싫어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값어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서 값어치 있다, 귀하다, 가치 있다, 수치 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우시면 좋겠고요. 끝나갑니다. 물가포는 물수에다가 포 발음만 해서 포구, 김포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법헌자가 좀 어려운데 우리 헌법 할 때 정말 많이 쓰는데 한자로 쓰라면 좀 못 쓰시죠? 해치레자가 원래 여기 위에 위치를 합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눈목, 이게 눈목이에요. 눈으로 관찰한 다음에 마음속에 두었다가 짝 경계하게 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법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해치는 사람을 잘 감독하다가 법으로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법이 헌법이고 법을 고치면 개헌이죠. 저물혼 어두울 혼자인데요. 성시 시자가 원래 뜻이 나무 뿌리를 그린 거래요. 나무 뿌리 밑으로 태양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태양 빛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해가 졌죠. 그래서 저물었다는데 요즘 황혼이윤이라고 하는 거에 많이 쓰죠. 인생을 저물어 갈 때를 황혼이라고 하고요. 저녁 때가 되면 이불 펴드리고 새벽이 되면 더 일찍 깨서 부모님 안부 살피는 효자할 때도 쓰는 한자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계집녀를 집어넣으면 결혼할 혼자가 되죠. 마지막입니다. 구들 확자인데요. 돌석에서 단단하다를 주고 뒤에 있는 높이날 확자가 발음을 주는 형상자인데요. 이렇게 돌뿌리 같은 것도 치고 올라와서 높이 날아가는 새에 확실한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 확고함이 있는 돌석이 확실하다, 굳다, 변하지 않을 거다 뒤에 있는 게 발음해서 연관이 많진 않지만 하나는 뜻, 하나는 의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확고하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확률이다 이럴 때도 쓰는 한자죠. 3과 이렇게 마칩니다. 쓰셨습니다.